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 차의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이사 온 여자 때문에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제가 잠깐 제정신 못 차렸던 것도 이유 중 하나이긴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제 사정이라고는 단 하나도 봐주지 않고 선을 넘나드는 그 여자 때문에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걸까요? 탓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멀쩡한 아파트 내버려두고 신혼집으로 신축 빌라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결혼 당시에 돈이 여의치 않아서 이리저리 백방으로 집을 알아봤는데 저는 나름 회사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구축 아파트로 신혼집을 차리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유야 다들 똑같겠지만 출퇴근으로 버리는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이런 오래된 집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고, 복도식 아파트는 못 사는 사람들만 살지 않냐 하면서 집들이 날 어디 쪽팔려서 자기 친구들이나 부르겠냐고 대놓고 거부감을 드러내더라고요. 제가 우리 형편에 지금 이 집 말고는 더 좋은 선택지가 없을 것 같다고 몇 번을 설득했건만 제 아내는 별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가며 이 집만큼은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자기가 알아보니 이런 오래된 아파트는 바퀴벌레도 많이 나온다 하더라. 복도식 아파트는 복도만큼 전용 면적이 적기 때문에 집도 비좁고 그래서 나중에 되팔 때도 제가 받지 못한다더라 하면서 어떻게든 이 집에서 살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게 어필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아내의 맹렬한 반대에 힘입어 다른 집을 구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아파트인데 우리 형편에 갈 수 있던 유일한 아파트를 거부했으니 발품 팔아가며 서울에서 찾아봤자 헛수고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게 경기도 쪽 신도시예요. 그쪽은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가 많으니 같은 값이라면 그래도 제가 봐놓았던 아파트보다 좋은 집을 구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집값도 서울과 비교해봐도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신도시라고 오히려 서울보다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하다 보니 비싼 집은 정말 서울에 있는 아파트 뺨치는 가격이었습니다. 결국 거기서도 구축 아파트를 둘러보게 되더군요. 그러다 찾은 게 신축 빌라입니다. 신축 빌라는 서울에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지만 평수며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권과 비교할 게 못 되더라고요. 거기에 내부 인테리어는 또 얼마나 잘 해놨는지 조명이며 여러 가지가 와이프의 마음을 홀리기엔 충분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새로 지은 신축 빌라에 꽂혀서 제가 원하지 않아도 결국 그 집에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새로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대중교통편도 나쁘지 않고 위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변에도 커다란 마트가 2개나 있고 아파트 단지 주변 상권도 없는 것 빼고 다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었어요. 저도 더 이상 와이프 짜증을 들어주고 싶지도 않아서 모시기는 척 그 집에 살기로 정했습니다. 그 빌라는 신축인데 구조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1층은 전부 터놓아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요즘 자주 보이는 건물이었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는 현관을 지나 계단을 중심으로 한쪽은 방 3개짜리 집이었고 반대편은 방을 2개를 따로 빼서 원룸식으로 2가구가 입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4층짜리 빌라의 모든 세대를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게 만든 것보다 주변 상권이나 대중교통을 목적으로 원룸으로 월세를 주는 방식으로 이득을 최적화한 구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빌라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1년 뒤에 문제의 그녀가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저는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빈둥거리고 있었고 아내도 거실에 나가서 밀렸던 드라마를 몰아서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초인종 소리가 들렸는데 아내는 올 사람이 없다며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나갔습니다. 문을 여니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사 왔다고 하면서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이사 선물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요즘같이 가족도 남처럼 지내는 세상에 이사 왔다고 선물을 돌린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무엇보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새하얀 피부를 가진 그녀는 딱 봐도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리니 드라마를 보고 있던 아내도 뒤따라 누군가 하고 현관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녀는 다시 한번 이번에 이사 왔다고 자기소개를 시작하는데 와이프가 일 없다는 듯이 그녀 손에 들려있던 이사 선물만 휙 받고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녀가 준비한 이사 선물은 와인이었습니다. 비싼 건 아니고 마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보급형 와인이요. 그래도 이사 왔다고 그렇게 신경 써준 게 참 고마울 따름인데 아내는 궁시렁대면서 언제 봤다고 그녀의 흉을 보더라고요. 요즘 누가 이런 싸구려 와인을 마신다니 어쩐다니 하면서 그 여자 얼굴 봤냐고. 저런 얼굴은 강남역 근처에 가면 지나가는 여자 5명 중에 1명이 딱 저 얼굴이라고.
완전 성형으로 범벅을 해놓은 얼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톤은 달지 않았지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안 보는 데서 욕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제 와이프는 전업주부였고 당시에 저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하게 돼서 집에 돌아왔는데 식탁에 찻잔이 2개가 놓여 있더라고요. 아내한테 누가 왔다 갔냐고 물어봤는데 저보고 관심 끄라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조금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누가 왔다 갔나 보구나 싶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또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그녀였습니다. 자기가 핸드폰을 두고 갔다 하여 다시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와 낮 동안 시간을 보낸 건 그녀였습니다. 그렇게 욕을 하더니 웬일로 집까지 초대해서 놀았냐고 물어보니 그 여자를 장 보러 나갔다가 마트에서 만났는데 그녀도 낮 동안은 집에 있고 밤에 출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트에서 잠깐 대화를 나눠보니 죽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심심하던 차에 집에 초대해서 잠깐 시간 좀 보냈다고 합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이사 온 첫날에 보고 한 번도 스쳐간 적도 없는 그녀를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특이하게 독일제 외제차를 끌고 있었는데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는 시간에 그녀는 출근을 하는지 한껏 차려입어서 빌라 밖을 나오더라고요. 그녀의 출근 시간과 저의 퇴근 시간이 겹치는 거였습니다. 출근할 때의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길다란 코트로 몸을 덮었지만 그녀의 가녀리고 아름다운 모습은 코트로 가려지지 않았어요. 이사 선물을 줄 때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화려하게 화장까지 한 그녀는 정말 길에서 만났다면 눈이 돌아갈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퇴근하고 주차를 했을 때 주차장에 아직 그녀의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차에서 나가지 않고 그녀가 빌라 현관문을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저는 방금 막 퇴근한 것 마냥 연기하면서 그녀와 인사를 주고받고 한마디씩 안부를 묻는 게 삶의 낙이었어요. 평소보다 퇴근 시간이 10분에서 20분 정도 늦어도 아내는 관심이 없던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소보다 늦었다는 것도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빌라 주차장에서 그녀와 친분을 다지며 보내던 하루였어요. 평소랑 똑같이 차에 앉아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뭔가를 들켰다는 느낌이 들어 긴장을 했습니다. 아내는 지금 친정에 가 있는데 친구랑 만났다가 친정에서 자고 들어갈 거라서 오늘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밥은 사 먹든 굶든 알아서 하라고 전화를 준 거였어요. 아내와 통화를 끝내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집어넣으려는데 정말 깜짝 놀라서 간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옆집 사는 그녀가 자동차 창문에 바짝 붙어서는 제가 뭘 하는지 보고 있더라고요. 머쓱하게 차에서 나와서 이제 출근하시냐고? 저는 이제 퇴근한다고 평소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녀가 누구랑 전화한 거냐며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다고 하니 그녀가 먼저 저에게 언니가 오늘 집에 안 들어온다죠? 하면서 제 아내가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을 하더군요.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오늘 낮에 제 아내랑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오늘 아내가 외출 계획이 있던 걸 알게 되었다고 설명하더군요. 그래서 그렇다고 밥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전화를 했다 하니 그녀가 갑자기 오늘은 왠지 출근을 하기가 싫다면서 저녁 혼자 먹어야 되면 같이 밥 먹지 않겠냐고 저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근처에서 간단하게 같이 식사나 하지 않겠냐 하니 자기는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남자가 좋다면서 제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녀가 아내가 없는 저희 집에 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밥만 먹고 간다는 그녀는 얼마 전에 좋은 와인이 들어왔다면서 식사 후에 같이 술 한잔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이후로 다른 여자와는 술은커녕 물 한 모금도 같이 나눠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녀를 떨쳐내지 못하고 그녀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새벽이 다 돼서야 도망치듯 자기의 원룸으로 돌아갔고 제 아내는 아침이 돼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전날 제게 일어났던 일이 꿈만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꿈이 아니란 걸 금방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녀가 화장실에 일부러 그녀의 립스틱을 두고 갔더군요.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날 정도였는데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어제 립스틱을 두고 간 거 아니냐고 그녀에게 전화를 해서 말해주더라고요. 그녀는 저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익숙하게 집으로 들어와 내 정신 좀 봐 하면서 립스틱을 받아갔어요. 그러면서도 몰래 한쪽 눈을 제게 찡긋하면서 아내 모르게 신호를 보내는데 정말 그 순간순간이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였을까요? 그녀는 어떻게 제 아내의 스케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는
아내가 집을 비우거나 자리에 없는 날만 골라서 저 혼자 있는 집을 자유롭게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일부러 그런 날마다 자신의 흔적들을 하나씩 남겨두고 가더라고요. 마치 그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요. 얼마 전에는 제 베개 밑에다가 그녀가 입고 있던 걸 숨겨두고 갔습니다. 제가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그걸 아내가 찾기라도 하는 날에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 봐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제가 제명에 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그녀를 몰래 불러내서 이런 장난은 이제 그만 쳐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재미없고 오히려 두렵다고요. 그녀는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자기와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한 거냐고. 앞으로 더 재밌어질 거라고요. 솔직히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가 찾아오는 걸 거절할 수 없었거든요. 이미 그녀는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서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이미 아내의 신뢰를 100% 얻은 그녀였기에 비상시의 상황에 대비해 아내가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고 합니다. 전에는 아내가 집에 있는데도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아내가 웬일이냐고 묻는 말에 언니, 형부 좀 빌려줘. 하고는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린다고 저를 불러내더군요. 내려가니 시동은 문제없이 걸렸고 차 안에서 아내 모르게 저와 장난을 치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차가 방전돼서 점프해주고 왔다는 변명으로 20분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는 아직도 한치의 의심도 하고 있지 않네요.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그녀는 이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매일같이 저를 찾아옵니다. 저는 알면서도 역시 거절하지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매일같이 심해지는 그녀의 요구와 매일같이 그게 엄청 재미라도 있는 것 마냥 누가 보면 충분히 들킬 만한 증거들을 일부러 집에다가 저렇게 두고 간 지도 오래입니다. 점점 과감해지는 그녀의 수법이 마치 작정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젠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녀의 연락에 다시 마음 한구석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니 저도 참 몹쓸 사람인 것 같나 싶기도 하세요. 아무튼 이 여자를 어떻게 길들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한편으로는 들킬까 너무 걱정돼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네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레전드 채널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사연자분이 능력에 얹혀 살고 있는 남편과 시댁이 사연자분을 폭발하게 만들어 복수한 사연입니다. 과연 그 사연의 전말이 무엇인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외도로 이혼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이 집이었으나 시아버님이 다단계에 빠져서 집까지 넘어가게 생긴 걸 몇 년 전 제가 빚 갚고 명의 제 앞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 시부모님 집에 얹혀 산 게 아니라 제가 모시고 사는 겁니다. 시동생이 철없을 적 결혼해서 조카 둘을 낳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동생이나 예전 동서 둘 다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해서 제가 제 집에서 키웠습니다. 물론 전 사업을 하기에 살림은 시어머니가 전담하셨지만 시부모님을 비롯한 조카들의 학원비를 포함한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였고 제 아들을 돌봐주시는 시어머니에겐 매월 150만 원씩 드렸기에 제가 무책임한 며느리, 엄마, 와이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 남편에게 약 8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엔 많이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힘들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맞벌이하며 2년 만에 모두 갚았습니다. 수년 전 사업을 시작하면서 남편 체면 세워준다고 사업자 명의를 남편으로 하였습니다. 실제 운영은 제가 하였고 남편은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정도였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접대라는 것을 해야 하고 여자인 저보다 남자가 함께 어울리기가 수월한 경우도 있기에 컴퓨터 게임이 취미였던 남편에게 골프를 권하였고 지금은 싱글 수준 정도 됩니다. 지금 저에게 위와 같이 살으라고 하면 절대 못 삽니다. 하지만 그때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내가 조금 더 힘들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참으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였고, 저희 노력을 남편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방에 빚만 지고 다니던 놈, 리니지에 빠져서 알바까지 돌리던 페인 같던 놈, 부모 존경할 줄 모르고 형제 무시하던 놈, 결혼해서 제가 사람 좀 만들었다 싶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장가 정말 잘 갔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시부모님은 저에게 고맙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랬던 놈이 사업이 조금 잘 되니 자기가 능력 좋아 그런 줄 착각하고 주위에서 사장이라고 불러주니 자기 주제를 망각했었나 봅니다. 제가 돈을 18억 뜨고 있는데 경리년하고 바람을 피웠네요. 경리하고 남편이 카페에서 단둘이 손잡고 있는 걸 제 친구가 보고 말해줬습니다. 어떤 여자랑 남편이랑 손잡고 있다고. 그것도 저희 동네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서요. 아마도 가까운 곳에서 데이트를 하면 들킬 게 뻔하니 멀리도 갔나 봅니다. 바로 뭐 바람 폈냐고 추궁을 하면은 발 뺄 게 뻔해서 그날 남편 핸드폰을 뒤졌더니 격리와 아주 달콤한 문자를 보낸 것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바보 같은 게 둔해서 문자는 삭제도 못하고 그대로 아주 그대로 홀라당 들켰어요. 솔직히 말하면 애들도 있고 한 번은 진짜 한 번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보살은 아니지만 주변에 바람핀 남자들을 너무 많이 본 것도 있기도 하고 살아온 세월도 있고 이혼하기에는 얽혀있는 것이 너무 많기도 해서 싹싹 빌면은 정말 눈 한 번 꼭 감고 넘어가려고 했죠. 어머나, 근데 이게 웬걸? 남편한테 날 잡고 바람난 거 안다고 내 친구가 너 모 지역 땡땡 카페에서 다른 여자랑 손잡고 있는 걸 봤다고 말하니 제 친구 이름 대라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이간질하는 애라고 발뺌하고 되려 제 친구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하도 발뺌하길래 문자 내역 싹 다 보여주고 증거를 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러면서 당황하더니 본인이 궁지에 몰린 것을 알았는지 되려 저한테 역정을 내더라고요. 사과는 한마디도 안 하고 왜 남의 핸드폰을 보냐고 되려 얼굴 빨개질 때까지 소리 지르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미안하다고는 못할 망정 화를 내냐고 어디서 배운 거냐고 너가 잘못한 거 아니냐고 뭐라고 하니 불만이면 저보고 이혼하자입니다. 네, 너무 화가 나서 이혼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이혼하면 저만 손해잖아요. 당연히 그냥은 못 해줬죠. 우선 남편으로 되어 있던 사업자를 제 명의로 돌렸습니다. 덕분에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폭탄을 맞긴 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사장 행세하던 남편이 그 자존심을 팍 꺾으려고요. 남편과 어울리던 사람들한테도 남편 이제 사장 아니라고 그동안 내가 남편 기 세워주려고 명의만 앞으로 해놨는데 이제 남남이니 잘 알고 있으라. 괜히 남편이 사장 행세한다고 입에 발린 소리 해가며 너네들 등쳐먹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하고요. 제가 살던 집도 그냥 부동산에 내놔버렸습니다. 시부모님들한테도 이혼하니까 일주일 안으로 짐 싹 다 정리하고 부동산에 집 내놨으니 사람들 집 보러 오니까 빨리 나가라고 했고요. 어렸을 때 순수하고 희생만 하던 저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이렇게 찬밥 신세를 당하니 없던 도끼와 추진력까지 나오더라고요. 시부모님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난리 나고 애들은 어쩌냐고 남편한테 빨리 무릎 꿇으라고 화도 내셨는데 남편은 끝까지 자존심 부린다고 나가자고 자기도 능력이 있다고 쟤 없어도 우리 잘만 산다고 끝까지 자존심 부리더라고요. 시부모님 처음에는 저한테 연신 미안하다고 하시다가 제가 꿋꿋하게 주장 안 굽히고 나가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저보고 되바라졌다면서 여태까지 착한 척 한 거냐. 남자가 한 번은 바람필 수 있지 그걸 못 참아서 자기 아들을 이 지경으로까지 만들어야 하냐면서 본색을 보이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제 돈줄 끊긴다고 생각하니 태도가 싹 돌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고 그 바람핀 경리한테도 회사 근무 중에 찾아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사람들 다 듣게 망신 줬습니다. 제가 아내인 걸 뻔히 알면서도 대체 무슨 배짱으로 바람을 핀 걸까요?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행히 그 격리는 죄송하다고 제 남편이 본인한테 너무 잘해주고 본인이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서 너무 외로워서 정신줄을 놨다고
이질 식구 하더라고요. 경리가 저한테 말한 거 모두 녹음해서 이혼 자료로 썼습니다. 정말 여태까지 제가 시댁에 들인 돈이 얼만데 바람피고도 그렇게 뻔뻔한 모습을 보이니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여태까지 내가 너무 곰처럼 착하게만 희생하고 살았구나 싶었네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죠. 결국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키우고요. 제 집에서 시댁 식구들과 조카들은 싹 다 내보냈고 정말로 제 사무실에서 남편도 쫓겨나고 돈도 없어서 허름한 곳으로 집을 옮기니 그제서야 실감이 났나 봅니다. 나중에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사과를 하는데 이제야 사과하면 뭐하나요? 이미 사람 마음은 떠났는데요. 꺼지라고 하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용서할 기회를 줬고 바람핀 거 눈 감아주려고 했는데 너 반응을 보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하고 쌍욕을 박아줬죠. 제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결혼 생활하는 동안 쉬지 않고 제 일을 한 거와 그래서 저희 커리어를 쌓아서 제 한 몸 제가 건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기른 게 정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네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집도 제 집이 아니고 제 사업체도 없었다면 저는 그냥 그대로 남편의 바람을 견뎌내고 아직까지도 뒷바라지하면서 노예처럼 살았겠죠. 전 지금이라도 해방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일도 쉬지 않고 해서 제 아들 키울 때까지는 걱정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댁의 본색도 보고 참 씁쓸하지만 시원하네요. 돌덩어리 하나 던져버리니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참 조카들까지도 걷어주시고 심성이 고우신 분 같은데 바람도 한 번은 용서해주려고 마음 넓게 남편분은 이해하려고 했지만 남편분이 본인 팔자를 본인이 꼬아버린 것 같네요. 왜 항상 능력 있는 아내를 둔 남편들은 감사함과 주제를 모르고 바람을 필까요? 정말 능력 있는 아내를 만나는 것도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네요. 여튼 이제 사연자분 꿋꿋하게 아드님이랑 열심히 일하시면서 능력 기르시고 또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이상 레전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레전드 사연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도 재밌고 시원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